지역의 이슈를 토크로 풀어가는 시간 이슈토크 진행의 정세윤입니다. 자, 이제 4월 정말 완연한 봄이 한창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사랑의 도시 남원에 와 있습니다. 바로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남원시를 12년 동안 이끌어오신 분이시죠. 이환주 남원시장님 모시고 오늘은 남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내일의 모습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환주 남원시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별히 김남우 기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오늘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오늘 남원에 왔더니 정말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정말 좋았는데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봄을 어떻게 마음껏 즐기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금년의 봄은 정말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시내 그 요천변에 벚꽃이 정말 예쁘게 피었습니다. 또 저의 개인적으로는 이제 시장으로서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봄이어서 또 각별한 그런 의미도 있었고, 저도 짬을 내서 특히 이제 저녁 시간에 퇴근하고 나서 이렇게 산책길 걸었는데 밤에 그 어우러진 그 벚꽃과 중간에 이 옆에 주위의 환경이 굉장히 이렇게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남원은 또 저희한테는 또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10여 년 전에 시장님과 이 남원에서 대담을 했었는데, 또 시장님 임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시장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남원 예촌에서 함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어서 더 좋은 자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가 벌써 10년 전이었군요. 우리 정선 아나운서가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3선을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추진해 오셨던 다양한 정책들, 그리고 어느 정도 연계성을 가졌던 정책들이 많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오랜 기간 공을 들여 추진했던 남원시 현안들이라면 좀 어떤 것들 생각나십니까? 남원을 이렇게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한 그 인프라를 잘 갖춰놓는 것. 그래서 명실공히 남원은 역시 관광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도시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다고 보여지고, 오늘 지금 이 장소도 사실은 이제 그 광활루원 바로 옆에 있는 남원 예촌의 일 공간인데, 아마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 광활루원 주변도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매우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는 우리 남원 시민들도 또 남원을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남원의 관광에 대한 그 발전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결실을 거두어가는 그런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남원의 관광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지난 시간 동안 이제 추진해 오신 남원시의 다양한 정책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게요. 남원 하면 국가 예산 확보나 공모 사업에 굉장히 좀 적극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지자체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에 좀 더 치중하신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 예산은 뭐 어느 지자체나 특히 이제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아마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그 제가 2012년도에 첫 그 우리 남원시 예산을 그때 봤을 때 약 그 4천억대였는데 지금 금년도 22년도에는 1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2배 이상의 신장을 가져왔고, 그 내용적으로 봐도 매우 이렇게 건전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채무 사업도 하나도 없고, 그 과정에서 가장 그래도 열심히 했고 좀 두드러진 그런 성과를 냈던 부분은 역시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서의 공모 사업이거든요. 네. 국가예산을 과거에 같이 이렇게 나눠지는 방식이 아니고 지금은 그 지자체 간에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예산을 배분하기 때문에 그 지자체에서 그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그걸 잘 대응하고 거기에 대시를 하느냐, 이게 그 성패를 가름짓는 건데, 저는 그런 점에서는 저하고 같이 일을 했던 우리 현역 공직자들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또 격려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것 중에 이 공모사업, 대형사업들, 특히 예산 확보가 어려웠던 것들, 좀 기억나시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모노레일이나 이렇게 짚라인 이런 것이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약간 언제부터 이제 영업을 개시하느냐, 이제 그런 것만 남았는데, 그건 굉장히 우리로서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만들기에는
그 관광에 관련된 민간 투자 사업이 자기들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그 전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383억을 투자하는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체크를 해봤을 겁니다. 여기다 그런 걸 투자했었을 때 남원이 그만큼 충분한 그런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봤겠는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할 때는 그 남원의 관광의 환경을 여건을 많이 이렇게 개선시켜 놨기 때문에 가능했다. 아마도 이제 민간 투자가 했던 그런 모노레일이나 지브와이어 이런 것은 남원의 관광에 어떤 역동성을 불러일으켜 주어서 여기 오면 단순하게 보는 거 먹고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같이 내가 이렇게 오감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예산은 뭐 어느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거의 투쟁이라는 말을 할 만큼 정말 치열한 싸움입니다. 예산에서 그래도 제가 이런 것만큼은 우리가 좀 그래도 자랑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화장품 산업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화장품 산업은 남원과 전혀 이제 시작도 안 한 완전히 백지 상태, 전부 상태에서 시작하려고 하니까 예산을 주는 중앙부처나 국회에서 왜 남원이 화장품 산업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우리 남원은 지리산을 배경으로 한 정말 천연 자생식물이 1,400여 종이나 있기 때문에 그 원료를 가지고서 그 원료를 소재로 한 산업을 하겠다. 앞으로는 친환경 화장품 시대고 기능성 화장품 시대이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런 걸 설득해서 그런 부분의 예산은 전혀 이렇게 다른 도시하고 경쟁도 해야 되고 또 남원이 백지 상태 없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래도 기억에 남는 그런 예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사업을 좀 기억에 남는 사업으로 좀 뽑아주셨는데요.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문화관광산업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짚어보고 싶거든요. 저희가 지금 앉아있는 이 남원예촌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예전에는 광안루원만 좀 찾는 관광지였다면 이제는 이 인근으로 정말 찾을 곳들이 많아졌습니다. 모노레일, 짚라인, 뭐 관광 인프라들 정말 많이 구축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상이 돼 왔던 건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게 아마 저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남원이 관광도시라고는 그전에 해왔는데 사실상 이렇게 들여다보면 뭔가 좀 부족한 점이 많다. 그리고 이제 시대가 이렇게 바뀜에 따라서 관광의 유행이나 트렌드가 바뀌는데 거기에 좀 적절히 대응을 했어야 한다. 이런 뭐 자성의 소리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거겠냐? 그러면 광안루에 오는 사람들이 뭘 기대하고 오겠느냐? 그래도 한국다운 어떤 멋이라든지 남원다운 정서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 그리고 컨텐츠가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 가지는 남원이 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산악 자원이거든요. 뭐 지리산 국립공원 제1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앞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힐링하고 자기가 어디에 가서 이렇게 좀 그 휴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그런 쪽을 관광 자원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큰 생각을 두 축으로 갖고 그런 걸 이제 조성하면서 물론 그런 환경이나 인프라도 중요하지만은 거기다가 어떤 스토리를 담아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서 하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그런 쪽에 더 치중해서 명실상부하게 남원이 관광 산업도시로 관광으로 먹고 사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게끔 만들어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네, 이 사업에 구상하신 그 이야기와 또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또 민간 투자 유치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셨고 성과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면서 매우 이렇게 반갑게 생각하고 긍정적인 신호로 생각하는 것이 그 민간 투자하는 사람들이 뭐 충분히 이모저모 따져가지고 돈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제 이런 걸 생각할 텐데 여기 시내 투자한 것도 있고 또 바로 인근 대산면에다가 그 복합 관광단지를 관광진흥법상에 지금 다 인허가를 맞춰가지고 단계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가깝잖아요, 이 대산면이. 그래서 그것까지 완성이 된다고 하면 뭐 정말 민간 우리 시가 직접 투자하지 않고 국가에서 예산을 수입하지 않아도 민간 자본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 와서 돈을 쓰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더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일을 하면서 이제 환경이 바뀌어 가고 있구나를
스스로 이렇게 입증해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언급도 하셨는데 이 지리산 산악철도 이야기를 좀 잠깐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무성하게 좀 말도 많았던 사업이고 또 기대도 많았던 사업이고 시장님 가장 큰 공약 중에 하나였고 현재 어디까지 좀 논의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일부 환경단체에서 좀 제기하는 친환경적인 의구심에 따른 이야기도 좀 있던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2013년도에 첫 우리가 구상을 해가지고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우여곡절 끝에 흘러서 이제 금년에는 국가에서 중앙부처에서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을 하는 걸 기정사실화시키고 금년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런 친환경 전기열차를 하고자 하는데 지자체를 공모를 지금 들어가 있어요. 공모를 들어가 있어서 그 기술 개발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철도기술연구원이 주관 기관이 이제 선정이 됐고 어느 지자체하고 어디에다 할 것인가 시범 사업을 지금 그 단계에 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시범 사업으로 하는 그 지자체로 선정이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산이 거기에 해당이 돼서 거기에다 이제 노선이 돼야 되는데 그 결정이 금년에 상반기 6월까지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 우선 1km 구간을 가지고서 우리 같이 이제 거기다가 레일도 깔고 거기에 시범 차량도 운행시키고 차고지 정비도 시키고 이걸 한 다음에 이제 그 상업화 시키겠다 이런 구상인데 저희가 그 6월 달까지 선정이 되는 데 대해서 지금까지 쏟아왔던 모든 그 열정과 노하우를 거기에 지금 다 담아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아마 그런 그 성공적인 그런 소식을 우리 시민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경제 분야 이야기 한번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제 활성화 일자리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많이 주력을 좀 해오셨기도 했는데 이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대표적으로 어떤 정책들 진행하셨을까요? 우선 저희가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요즘에 기업이 아무런 곳이나 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올라오면 그 상수도, 하수도, 뭐 에너지 다 이런 게 이제 구비가 돼야 되고 접근성을 좋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산업단지를 만드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2013년도 말부터 3회에다가 일반 산업단지를 지금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단지는 다 완성이 되었고 현재는 거기에 이제 앞으로 입주하는 기업들이 버리는 폐수 처리할 수 있는 폐수 처리 시설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그 남원에 오게 되면 그분들이 그 기업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점, 인센티브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그 땅값도 평당 30만 원대로 이렇게 싸게 해서 또 다른 인센티브를 주면은 뭐 20만 원대 평당 땅값을 제공해주고 또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 특성화된 산업으로 화장품 산업이나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그 농산물을 원료로 해서 농식품 산업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것을 전략화시켜서 여기에 그런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 받는 점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기업 유치가 가능할 것이고 일자리는 기업 유치와 같이 이렇게 병행해 생각을 해줘야 되지만은 그런 안정되고 장기적인 일자리도 필요하지만은 우선 당장의 일자리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일자리라고 하는데 그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지금 분야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오고 있습니다. 뭐 예비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매년 이렇게 그 공공부문의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노인 일자리, 신중년 일자리, 또 청년 일자리, 뭐 이렇게 그런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줘서 그 사람들에게도 일자리를 통해서 사회적 안정을 취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또 우리 지역에서 그런 이제 앞으로 전문 인력을 이렇게 배출하고 또 여기 일자리에 들어오게 되면 밖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여기에 그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노력 이런 것을 지금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해서 이런 부분도 한 10년 동안에 이제 각 그 뭐 산업단지 그다음에 일자리 특성화 전략선 산업 뭐 이런 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밝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경제 분야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사실 그 민선 7개 대부분은 코로나19와 함께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이제 침체된 우리 소상공인들 그리고 골목 상권이 정말 타격을 많이 입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셨는지요? 우선 저희는 가장 두드러지게 한 것이 그 지역사랑 상품권, 그 남원 내에서는 그 자본이 밖으로 이렇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여기에 확실하게 정착을 시키자. 그래서 지난 2019년 3월 달부터 저희가 이제 남원사랑 상품권을 이렇게 발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2,700억 정도를 발행을 해서 판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빨리 정착이 됐어요. 더구나 이것을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지역 내 상품권이기 때문에 지역 내 중소 그 상인들에게 그걸 구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래도 버팀목을 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면서 시민들께서도 우리 지역의 경제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그런 자연스러운 의식도 함께 갖고 많이 동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에 더 나가서 일단 공공 배달 앱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 월매요라는 앱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앱은 단순하게 이렇게 뭐 다른 뭐 배민이나 뭐 이런 데처럼 배달 주문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이걸 통해서 하게 되면 그 매장의 상인들에게도 그 한 건당 1,000원씩 또 배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1,000원씩 또 소비자들에게 1,000원씩 이렇게 주기로 하고 이것도 지금 잘 적응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시설 개량하기 위해서 특별한 지원을 해준다든지 또 뭐 금융 특례를 적용해 가지고 중소기업들 대출을 해준다든지 또는 뭐 카드 사용료 수수료를 뭐 할인해준다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근본적으로는 단기 정책에서 지금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같이 펼치면서 앞으로 이렇게 중기 장기적으로도 우리 지역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사업을 같이 이렇게 병행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남원시 경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조금 전에 잠깐 국가 예산 확보할 때 가장 어려웠던 이 화장품 산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화장품 산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남원에서는 전국 최초이기도 하고 그리고 화장품 전문 지식산업센터도 건립을 하고 이미 운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간의 성과라면 어느 정도가 있을까요? 이제 화장품 산업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우리가 이제 계획도 있고 그런 의욕도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일이 갖춰가는 체계가 잘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한 일이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이 센터 내에서 그런 산업을 잘할 수 있는 공무원이 아닌 그런 분야의 밝은 분들이 와서 그걸 이제 꾸려나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화장품 산업 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아까 원료를 특화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료까지 만들어내는 일을 일반 화장품 기업들이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화장품 원료 생산 시설도 국가의 지원을 만들어 놓고 있고 그 우수 화장품 제조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CGMP 시설을 갖춰놔야지만이 거기서 만드는 화장품이 외국에 수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CGMP 시설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CGMP 시설도 만들어 놓고 이제 마지막의 단계가 아까 말씀하신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자면 그 임대해주는 화장품 전문 기업 입주 공간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것을 화장품 비즈니스 센터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거기에 내가 이제 들어가겠다. 이런 기업이 지금 벌써 20군데 훨씬 넘게 속속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제 이 기업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잘 해가지고 기업도 성장시키고 남원의 청정도시라는 이미지하고 같이 결부시켜가지고 화장품을 또 하나의 어떤 성장 동력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남원의 전략산업으로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원료 생산부터 이 완성까지 정말 기대가 큽니다. 이 현재 진행형인 이 남원시 화장품 산업의 미래 가치 우리 시장님께서는 얼마만큼으로 보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의 화장품 산업이 가장 성장세가 두드러집니다. 네. 이 한류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해서 과거에 국내 수요 또는 외국 화장품을 수입해서 쓰던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오면 뭐 동남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화장품 남은 이제 뭐 한국에서 만든 화장품 또 그 중에서도 지리산이 있는 남원에만 화장품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미래의 가치는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 화장품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여기 인력을 앞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전북대학교 남원 캠퍼스를 또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우수 화장품 만들 수 있는 CGMP도 있고 또 각종 비즈니스를 도울 수 있는 우리 그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미래는 확실히 남원에 가치가 크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좀 농업 경쟁력 분야에서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남원은 맛있는 농산물이 가장 많은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이 사과, 파프리카, 그리고 초탕을 만들 수 있는 미꾸리까지 이 좋은 농산물을 좀 생산하는 것도 좀 좋기는 한데 이 일을 좀 잘 판매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브랜드화에도 정성을 쏟으셨다고 좀 들었습니다. 그동안 좀 성과는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정말 다양한 품목의 농산물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떤 것을 이렇게 특화시켜 가지고 전략화시키기에는 남원의 농업 형편상 적절하지 못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남원 농산물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자 하기 위해서는 남원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과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남원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를 하나 파워 있게 아주 센 놈을 하나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통합 브랜드. 남원 농산물 중에서 품질이 우수한 것은 이런 이름표로 나가자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춘향 애인이라는 이렇게 통합 브랜드를 만드는 거죠. 남원 시내에 있는 각 그 농협을 같이 공동으로 출자를 시켜가지고 조합 공동 법인을 만들었는데 이 조합 공동 법인도 타 지자체와 경쟁이 심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남원처럼 이렇게 빠른 기간 동안에 브랜드가 자리 잡고 성장한 것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저도 그 브랜드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농업 관련된 기관이나 그런 데서 그 평가를 하는데 여러 번 갔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듣고 있고 그렇게까지는 이제 우리 농업인들이 같이 이렇게 협조해 준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농사를 지었던 그 틀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매뉴얼도 같이 맞춰줘야 되고 또 출하를 할 때 공동 선별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판매도 자기들이 그전에 거래했던 선이 있던 것을 또 우리가 통합해서 같이 이렇게 판매망을 또 통일시켜줘야 되고 그런데 그 농민들한테 그걸 처음에 이해시키는 건 쉽지 않고 또 농민들도 과거에 해왔던 것을 왜 이렇게 바꾸라고 하느냐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이 뭐 없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같이 이렇게 비전을 보고 협조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생산에 이어서 품질 관리와 또 통합 마케팅을 이 비결로 또 삼아서 또 성장을 해서 농가의 소득 증대까지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공공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공교육 그리고 공공의료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 공공복지의 중요성들도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공의 영역을 확대하고 전문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렇게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면서 아무리 사회복지 서비스를 강화시키고 복지 행정을 우리가 촘촘하게 펼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발생을 꼭 하고 있구나. 그런 게 오히려 더 많아지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시장을 10여 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제도나 법률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지만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같이 공동으로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 그것이 특히 이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그 행정의 그 책임자나 또 같이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모든 걸 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풀어갈 수는 없는데 그쪽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할 때 그게 가능하다. 앞으로도 이제 복지 정책은 뭐 어쩔 수 없이 더 강화되고 지방 행정에서는 복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의식을 갖는 것이 퍽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또 복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면서 소통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고도 또 풀이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원시도 또 소통 행정으로 굉장히 다양한 또 일들을 펼쳐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럼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소통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늘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두 가지를 강조해 왔습니다. 하나는 소통 행정이고 하나는 현장 행정이다. 뭐 두 같이 서로 이렇게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소통하지 않고서 일을 제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늘 강조해 왔던 건데 가령 이제 이런 거죠. 이 시장이 매년 이렇게 되게 되면 각 읍면을 제가 직접 다 돌면서 그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의견을 듣고 또 시정을 갖다가 그분들 설명을 하고 이걸 거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어려워서 저희가 최초로 그 영상을 통해 가지고 랜선 시장 설명회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소통하기 위해서 시장이 뭐 이런 CEO가 그런 생각을 갖고 솔선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 늘 가서 이렇게 직원들이 주민들하고 이렇게 맞닥뜨려 가지고 서로 일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의미에서 시민 소통실을 바로 이제 시장실 옆에다 이렇게 두어가지고 언제든지 소통실에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들고 또 이제 크고 작은 이렇게 조그마한 그런 불편 사항이나 민원이 있을 때는 우리 이제 120 민원 봉사팀들이 가서 즉각 해결하고 또 시에다 건의할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이렇게 오픈시켜 놓고 그래서 소통과 현장 행정 아무리 뭐 유능한 공무원 관리자라도 제가 늘 하는 말이 현장을 장악하지 못하면 현장을 알지 못하면 그게 올바른 해법을 낼 수가 없다. 뭐 그래서 저도 무슨 일이 있으면 뭐 시장이 그런 데까지 다 다니냐 이렇게 허름허름 듣지만은 현장을 가보는 게 현장을 가서 직접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그게 정확한 답이 나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임해왔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지난 10여 년 동안에 가장 먼저 강조한 지적이 바로 시민과 소통, 보다 많은 남원 시민들과 만날 수 있어야 한다 얘기를 가장 말씀하셨던 기억이 좀 새롭게 나는데요. 그동안 남원시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리고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실행해 오셨는지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쭉 들어봤잖아요. 반대로 가장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거란 좀 생각이 되는데 좀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이 어떤 사건으로 볼 때는 그 서남대학교가 폐교되는 것 그건 굉장히 지금도 이렇게 안타깝잖아요. 우리 지역의 서남대학교가 갖고 있는 영향력은 상당히 컸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폐교되니까 굉장히 마음 아팠는데 그 대신 또 그런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뭐 의과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도 섰지만은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고 남원시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8만 명이 이제 무너져서 7만 9천 명대가 됐는데 그래도 욕심 같아서는 지금 이렇게 10년 동안 했으니까 그래도 이게 줄어드는 율을 팍 줄여가지고 현상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늘어나면 더 좋지 그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워낙 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특히 이렇게 수도권 중심으로 인구가 다 몰쳐 있고 모든 그 기능을 수도권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아. 다만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접근하고 노력해서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희망을 가지고 해오고 있다. 저는 남원시는 다른 여느 지방 중소도시보다 그런 점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고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남원은 이렇게 비교 우위에 있는 면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남원시의 정말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미래 모습들까지 우리 이완주 남원시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남원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겁니다.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느덧 이제 제가 그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의 그런 감회가 어리고 있는데 그래도 그 기간 동안에 정말 회피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부족한 면도 많고 또 아쉬운 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과 그 10여 년 세월 동안에 같이 함께 해주면서 같이 호흡해주고 응원해주고 같이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소중한 그런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제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 남원 시민들에 대한 큰 응원, 사랑, 또 우리 시청자들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그런 걸 잊지 않고 남원을 위해서 항상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남원이 삶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남훈 기자님과 오늘 함께했고요. 이완주 남원시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남원시에 관한 고민들 그리고 미래 발전들 함께 생각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